네. 자, 1, 2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인죄와 또 그 살인죄의 어떤 변형된 구성요건, 가중 구성요건, 감경 구성요건 이런 것들, 또 미수의 비모 등등 해서 또 제가 일부러 총론 쪽도 예습을 좀 시키려고 총론 얘기까지 좀 많이 좀 거론을 했어요. 자, 그럼 교재로 들어가서 자, 이제 2페이지 보시면 메모 공간이 보이시죠? 그건 내가 어떻게 활용하라고 그랬어요? 판서를 좀 적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풀다 틀린 것 중에서 여기 없는 게 있다면 대부분은 이제 선백형 안에 들어있을 건데 그런 거 좀 메모 좀 하고 또 최신 판례가 또 이제 이 책이 나오고 나서도 또 매달 나오거든. 그런 거 좀 추가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 공간이 꼭 필요하거든 사실은. 그걸 이게 없을 때는 다 포스트잇만 막 붙이다 보니까 그럼 또 이게 본문 내용 보려고 또 이게 들춰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니까 활용도 이 빈 공간을 메모 공간을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권화를 하는 얘기지. 자, 그럼 이제 3페이지로 가서 예상 지문 풀어봅니다. 1번. 사람의 시기는, 사람이 되는, 태아에서 사람이 되는 시기는 제왕절개의 경우에 의학적으로, 그 다음에 규범적으로 필요했던 때를 분만하게 좋아한다. 땡, 틀린 거 알죠? 실제로. 왜냐면 의학적 규범적으로 하면 이게 사람마다 이 제왕절개가 필요한 시기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제왕절개가 돼야 된다. 틀린 겁니다. 많이 나왔었어요, 이거. 시험에. 그리고 이제 그 아래는 판례 문장이에요. 사람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라고 있는 형법 해석으로는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계시된 때, 이때도 이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게 이제 진통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시기라 봄이 타당하다. 또 제왕절개를 할 때는 그때 그 경우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했고 규범적으로 필요했던 시기를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불명확하니까 그걸 보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맞는 얘기고 위에 그거는 틀린 질문이죠. 2번. 동그라미 2번. 의사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에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가 된다.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의사가 실수로 태아를 죽게 하더라도 무죄잖아. 진통도 안 왔다면은. 그죠? 그럼 이걸 그러면 검사가 이제 생각해 본 거야. 이걸 무죄로 하긴 좀 그렇고 그럼 이제 태아가 죽은 것을 임산부에 어떤 상해를 입힌 거로 볼까? 건강을 해친 거로 볼까 했더니 판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태아하고 임산부는 별개의 독립된 존재로 봐요. 그래가지고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되지 않고 태아가 임산부의 신체 일부가 아니다. 독립된 별개의 존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건은 무죄가 됐어요. 아까 왜 이 태아를 갖다가 이제 제왕절개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한 의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 사람도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 태아가 이제 뱃속에서 죽었어. 제왕절개 안 해가지고. 그러더라도 결국은 무죄가 되는 거죠. 임산부에 대해 상해도 안 되고, 또 이제 아직은 이제 태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과실치사도 안 되고. 3번. 위계 위력으로서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할 때는 자살 교사 방조에 의의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지? 이건 나쁜 놈이었잖아. 아까 비타오백 사건도 봤고, 그지? 그냥 살인이나 존속살에 의의한다. 이게 맞는 거야. 기출이에요. 많이 틀렸었습니다. 당시 난이도가 높았죠, 이게. 4번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살 도중인 사람을 아까 병원에서 자살하겠다고 난동 부리니까 총으로 쏴준 경찰이 있다고 그랬지? 그때 뭐로 가서 죄명? 경찰은? 자살 방조야, 살인이야? 살인. 5번은 이제 아까 또 미리 설명했다. 낯들고, 자, 사람을 살인고의로 낯으로 휘두를 때 살인이 시작된 거야? 아니면 다가갔을 때 된 거야? 다가갔을 때. 그걸 뭐라고 불러? 밀접행위. 설이라고 부르지. 밀접한 행위. 그 다음에 6번. 갑이 을을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 죽이려다 실패했대. 근데 살인 미수냐. 근데 을이 나중에 승낙했대. 아, 그래. 내가 죽고 싶었던 걸 할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건 사실 총론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승낙하면 범죄가 안 되는 게 원칙이거든.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승낙 없이 이제 우리 조카가 화장실 갔을 때 내가 갈증난다고 물을 먹어버린 거야. 그 절도 되거든. 근데 딱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조카 생각에 야, 저 현포쌤이 얼마나 갈증났으면 내 걸 먹었을까. 아, 선생님 괜찮아. 그냥 승낙한 거라 할게요. 소용없어요. 원래는 이제 승낙받은 무죄인데 언제 받아야 되냐? 행위하기 전에 받아야 돼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후 승낙은 안 된다라고 우리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건 승낙이 없던 거랑 똑같은 거야. 사후 승낙은. 그럼 결국은 그냥 살인 미수지 승낙 살인 미수가 아니라는 거지.
승낙살인 미수면 형량이 줄거든. 승낙살인은 감경구속요건이라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6번은 총론 얘기인데 사후 승낙은 인정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승낙받은 무죄인 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좀 이제 그냥 가정이야. 오해하지 말고 내가 이제 동성연애자라고 가정을 하고 실제로 아닙니다. 예. 가정하고 이제 갑자기 내가 우리 조카한테 사랑을 느껴가지고 조카한테 내가 좀 프렌치 키스 좀 하고 싶은데 괜찮겠냐 했더니 조카가 예 선생님 괜찮아요. 저는 뭐 쉬운 남자예요. 저거 한 거야. 그때 강제추행죄가 안 돼요. 강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무죄가 되는 게 원칙인데 살인이나 이런 센 범죄나 이제 몇 개의 범죄는 승낙받아도 그대로 처벌되거나 아니면 형량이 줄거나 이런 정도인 것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총론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고 또 사후 승낙은 절대 안 되고요. 여러 번 나옵니다. 재산죄에서도 많이 나와요. 횡령한 다음에 승낙받았다. 소용없어요. 다음에 9번은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해서 병정 등을 고용하면서 대가 지급을 약속했다. 킬러 고용한 겁니다. 지금 누구 죽이려고. 그러다 발각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직 살인 시작은 안 했어요. 그 전대관계가 뭐야. 미수도요. 시작한 다음에 실패하는 게 미수예요. 시작도 안 하면 기껏해야 이건 살인을 준비했다라고 봐서 살인 예비 이런 정도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자주 나왔고요. 요거는 또 이제 중수들은 그거로 풀 수도 있어. 뭐냐면 이제 교사라는 데에서 기도된 교사라고 있거든. 근데 그때 교사를 했는데 얘가 실행 안 하면 조문에 예비 음모에 따른 의한다라고 돼 있거든. 그거로 풀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은 이제 효과 없는 교사라고도 부르지. 기도된 교사 중에서 효과 없는 교사라고. 초심자는 뭐 여기까지 몰라도 총론에서 또 내가 가르쳐 줄 거니까. 10번은 감남은 을료와 정교를 맺어 이게 성관계를 해서 A를 출산하자 자신의 처인 병 몰래 A를 바람 폈구나. 보니까 이제 와이프 몰래 애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그 혼인중개자로 즉 와이프와의 사이에서 난 거로 좀 출생신고한 거야. 그때 이제 이건 뭐로 본다 그랬지? 출생신고는 무효이더라도 혼인 외의자잖아. 바람 폈으니까. 뭐로 봐? 인지로 본 거야 이게. 그게 뭐라고? 무효행위 전환. 그래서 준수사례가 되는데 경감급 승진에서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 형법은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지 않으나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인정해요. 이런 경우. 무효행위 전환 인정된 사례 중에서 10번은 좀 굉장히 귀한 사례고 판례니까 좀 잘 알아두세요. 11번은 중복됐구나. 지워버리고. 11번. 그 다음에 보통살인, 존속살해, 위계위력살인은 예비음모가 있어. 미수도 있고 예비음모 있으면 미수는 당연히 있는 거야. 근데 아까 없었던 게 있었지. 감경된 거. 촉탁승낙, 영아살해, 또 자살교사방조는 사실은 살인은 아니잖아. 원래는. 그지? 얘들은 예비음모가 없고 근데 미수는 있다는 거. 얘들도 촉탁이나 자살교사방조까지도 센 범죄는 맞아. 근데 아주 센 범죄까지는 안 간 거야. 그래서 예비음모가 없고 보통살이나 준수살해 이런 위계위력살인은 아주 센 범죄라는 얘기죠. 예비음모까지 있다는 얘기는. 다음에 살인고의도 가끔 물어본다. 근데 여기를 먼저 내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 만약에 내가 칼을 들고 누군가를 갖다가 만약 이제 고의를 판단하는 것은 고의라는 것은 사실 범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잖아. 그거를 판사나 검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범인의 생각을? 몰라요. 그거는 본인밖에 몰라. 아니면 이제 신 또는 이제 하나님 이런 분밖에 모를 거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상황이나 이런 것을 이제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판단한다는 질문이 나올 거거든. 종합해서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 봐봐. 칼로 만약에 누구 허벅지를 한 방 정도 찔렀어. 그리고 갔어. 그때면 그 살인고의로 보겠어? 안 보겠어? 안 봐요. 그럼 이제 특수상해 정도 할 거야. 칼로 했으니까. 특수상해, 이렇게 상해. 그쪽으로 하는데. 아니면 이번엔 또 어떤 사건이냐면, 그 조폭이 누군가를 잡아놓고 칼로 허벅지를 27방을 쑤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죽겠어? 안 죽겠어? 죽어요. 과다출혈로. 그때는 뭐로 가겠어? 고의를? 살인고의로 가요. 또, 똑같은 이제 도끼로 누군가의 머리를 내리쳐서 반쪽에서 죽었다. 살인고의로 가겠지? 근데 살짝 일부러 비껴쳤어. 그래서 이제 좀 찢어지는 정도로. 그때는 이제 뭐로 가겠어? 특수상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말하면 딱
그 똑같은 도끼나 칼이 등장했지만 이제 다르잖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최근 시험에 이런 걸 일률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그건 틀린 질문이야. 어떻게 판단한다? 종합해서 여러 사정을. 그게 맞아. 그걸 좀 써놓은 거예요. 복습할 때 읽어보고. 그다음에 고의라는 것은 이것도 총론에서 배운 건데 제가 미리 좀 끌고 들어왔는데 워낙 이제 고의라는 얘기가 강론에서도 많이 나오거든. 근데 고의는 목적이 꼭 필요 없어? 고의하고 목적은 다르다고 그랬지? 그거를 혼동하지 마. 또 다른 게 있어. 범죄의 동기하고도 달라. 다 다른 개념이야. 이거는 이제 범죄를 왜 했을까 걔가 이런 거고, 이거는 이제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목적은 합격할 목적으로 한다 그랬지? 다른 거야. 범죄의 동기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살인하더라도 이게 뭐 그래서 동기 요거를 갖다가 사법시험에 나온 거라 내가 소개해드릴게. 그러니까 이제 고의하고 범죄 동기가 다르다는 걸 가장 잘 낸 기출문제가 하나 있어. 근데 너무 오래된 거라 어느 교재에도 없을 거거든. 근데 이해하기는 그게 좋아, 그 지문이.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폭행죄 들어가면 배울 건데 큰 소리도 폭행이 된다고. 저거 알지? 근데 이제 한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밤에 컴컴한 밤에 친구가 오는 걸, 여긴 친구 집이야. 나는 산책하다가 친구가 자기 집으로 오는 걸 봤어. 근데 일부러 숨은 거야. 딱 그러고 나서 숨어 있다가 친구가 딱 그 친구 집, 자기 집 앞으로 오니까 야! 하고 큰 소리 지르는 거야. 근데 얘가 놀래가지고 기절해버렸어요. 얘는 이제 깜짝 놀래주려고 소리 지르는데 기절했다. 그 다음에 그 사법시험에서는 그거까지 나왔지. 그 친구가 떨어뜨린 귀중품을 갖고 간 거야.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재산죄니까 빼고 요 앞에만 먼저 풀어보자고. 무슨 죄가 될 것 같으니? 깜짝 놀래주려고 큰 소리 질러가지고 기절시켜버렸다. 폭행치상. 큰 소리 지르는 건 자기가 알고 의도했잖아. 근데 기절까지는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폭행치상이 되는 거야, 그는. 근데 뭐를 갖다가 이제 속냐면 걔가 이제 범죄한 동기는 깜짝 놀래주려고 이거잖아. 그거를 이제 폭행고의가 없다고 그래서 무죄로 간 사람, 과실치상으로 간 사람들이 많아. 사법시험에서. 고의하고 범죄 동기를 헷갈린 거야. 깜짝 놀래주려고 이거는 범죄 동기고, 얘는 알잖아. 큰 소리 지르는 거는. 그걸 의지 또는 의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죄도 중수 이상은 미리 들어. 떨어뜨린 걸 주워갔을 때는 기절한 사람도 아직은 이걸 갖고 있다. 즉, 점유하고 있다고 봐서 타인 물건,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나오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지 점유탈물 횡령이 아니라는 거. 그것까지 사법시험에서 물었던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초심자는 범죄 동기하고 고의는 또 다른 개념이구나. 그걸 이제 알아줘야 돼. 그리고 고의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할 의지가 있을 텐데 아까 그랬죠. 확정적 고의. 짧게 쓸게 그냥. 미필적 고의. 그래서 확정적 고의는 꼭 뭐뭐 하고 싶다 이거고, 그 다음에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정도야. 꼭 죽이고 싶다. 살인고의, 이거 확정적 고의. 근데 미필적 고의는 죽어도 할 수 없다라는 느낌. 안 죽으면 말고. 그래서 이제 세월호 사건이라고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세월호 선장은 학생들을 구조하지 않은 것을 이제 뒤에 또 배울 거지만 부작위는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것에 의한 살인죄가 됐는데 그때 살인에 확정적 고의가 있었겠어? 나는 저 학생들을 꼭 죽이고 싶다. 그건 아니지. 근데 자기 먼저 그냥 애들 버리고 탈출했잖아.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죽어도 할 수 없다 이 정도. 근데 우리는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나 같은 고의야. 그래서 미필적 고의도 고의다라고 나오면 맞는 질문인데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틀린 질문. 시험에 은근 자주 나온다고.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수 있고 또 목적이나 계획적. 이건 어떤 거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건 메모할 필요 없어. 그냥 듣고 봐라.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니니까. 1급 살인, 2급 살인 나눠져요. 2급 살인 형량이 좀 줄어요. 1급 살인이 바로 계획하거나 미리 계약하고 한 거고 2급 살인은 그냥 우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급 살인은 만약에 지금 저기 왜 최근에 일어난 사건 아까 얘기했잖아. 그 남편을 갖다가 생명보험 8억 들고 그다음에 이제 계곡에 익사시켰다. 계획이야 우연이야? 계획이지. 그럼 미국으로 하면 그건 1급 살인이야. 근데 이제 그 2급 살인 같은 건 어떤 경우냐면
이제 뭐 술 먹고 오는데 말싸움하다가 이가 날 때려. 순간 열받아서 칼로 찔러 죽인 거야. 계획한 건 아니지. 근데 우리나라는 둘 다 우리 입장에선 똑같아. 둘 다 그냥 살인이야. 살인고이고. 그래서 맨 앞에 구승우 씨 목적이나 꼭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라는 말이 나온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이제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그 판례를 냈고 시험에 종합해서 판단한다, 미필적 고의로 인정한다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 틀리면 진짜 욕 처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쌍새라고 불러요. 뭔지 알지? 뭐 줄임말인지 알지? 다음에 살인고의가 그럼 인정된 것과 부정된 것 중에서 부정된 걸 정확하게 봐.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이거는 다음 중 살인고의가 부정된 것을 고르세요라고 나와. 왜? 부정된 거 대표 판례가 2개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인정된 거를 골라라면 이 2개에다가 사지선다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가 없겠지. 어떻게? 3개 지문에 인정된 거, 부정된 거 하나를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경찰관이 경찰봉으로 머리를 1회 가격했는데 죽었다. 그걸 여러 번 때린 판례가 있어. 강목으로 왼쪽 2번 봐봐. 인정된 거. 처음에 3번 머리 강타하고 쓰러졌는데 2번 더 머리 강타했다. 5번 때렸지. 얘는 살인고의로 간 거야. 횟수도 중요해. 근데 오른쪽 1번은 부정된 거 1번은 한 방 깠는데 머리를 경찰봉으로. 이 정도는 이제 살인고의는 아니고 폭행치사로 가는 거야. 형량이 확 줄지. 그러니까 어떻게 고의도 종합해서 판단하는 말이 맞지. 횟수도 따지니까. 똑같은 머리인데 지금. 2번은 오른쪽 2번은 적재된 임산물에 대한 부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경찰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화물차 화물 검사한다고 경찰관이 뛰어 올라온 거야. 그러면 이제 화물차 트럭 뭐 높이가 이 정도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운전기사가 화물 주인이 열받는다고 민 거야. 근데 운 나쁘게 이제 넘어지면서 후두부 이 뒤통수가 떨어져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만약에 절벽에서 사람을 밀어 떨어뜨렸다. 아니면 뭐 20층 건물에서 밀어 떨어뜨렸다. 살인고로 가겠지. 근데 이 정도 높이에서 사실은 밀었다 그래서 죽는 것은 이제 아주 일반적인 건 아니거든. 불행히 또 이제 후두부가 다셔가지고 돌아가신 거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살인고의까지는 아니다라고 해도 거야. 요 오른쪽이 2개 정확히 기억해. 그게 답이 될 거야. 인정된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위에 본문에 있는 거야. 살인고의는 끝에 보면 꼭 희망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희망까지 필요로 한다 그러면 뭐야? X 틀린 점이라는 얘기지. 그럼 확정적 고의만 고의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는데 2번 아까 봤고 3번은 되게 슬픈 사건인데 아빠 있는 한라라고 가자 사건이라고 해서 이 판례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뭐냐면 애기 둘을 놔두고 7살, 3살짜리 애를 놔두고 남편이 불의의 사고나 이런 거로 돌아가세요. 그럼 이제 부인께서는 남편을 잃은 어떤 충격감, 말로 할 수가 없겠죠. 배우자가 돌아갔을 때의 충격감은 그때 사이가 이제 금슬이 좋을 때 이제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버님도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거든. 근데 애정 표현 되게 안 하시고 막 엄마한테 좀 너무 우뚝뚝하고 그래서 나는 엄마를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먼저 돌아가셨는데, 야, 우연히 아버지 방 지나가다 몇 번 이제 봤는데 상을 차려놓고 어머니가 콜라 좋아하셨거든요. 그걸 매일 올려요. 주무실 때는 어머니 사진 끌어안고 주무시고 울고. 그 정도예요. 배우자가 돌아왔을 때 그 충격감 그런 거는. 자, 여기서 다시 사안으로 돌아가서 판례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우울감 이런 게 심할 거야. 충격감이나 이런 적인데 아이들은 7살 특히 3살은 죽음의 의미를 모르겠지. 아빠가 안 보이니까 맨날 아빠 어디 갔냐 칭얼대고 막 이러니까 얘 엄마는 가뜩이나 힘든데 하루는 이제 애들한테 얘기해요. 그럼 우리 아빠인데 갈까? 또 애들이 좋다고 이제 막 자기 나름대로 이제 꽃가옷 입고 엄마 따라갑니다. 근데 엄마는 어디로 갔냐면 한강대교에 간 거야. 그래서 뛰어내리면 아빠인데로 나왔더니 애들은 아빠 하면서 점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애 엄마도 뛰어내렸는데 애 둘은 죽었고 애 엄마는 또 한강 구조대가 있거든요. 구조가 돼서 다 죽었으면 형사 문제가 안 되지 그럼. 처벌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애 엄마께서 이제
살인 고의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자살 교사가 아니게 된 이유가 애들은 이제 3살짜리 애들은 죽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살 교사로도 안 본 거야. 그냥 살인죄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살인죄의 간접 정범이 돼요.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하는 그 살인 고의는 있는 거고 여기서는 저 중수 이상들은 살인죄의 간접 정범이 됐던 사건이에요. 자살이라는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이용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살인죄가 됐다는 얘기는 살인 고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슬픈 사건이죠. 이 위에도 비슷한 사건은 많이 일어나요. 최근에도 이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제 아이들 살해하고 또 자살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고, 등등. 아니면 이제 그때 살아남으면 이제 그분이 이제 살인죄로 되는 거고. 4번은 이제 김밥 콜라 사건이라고 부르는 건데, 논점이 되게 많고 중요한 판례예요. 스토리는 그러니까 전주라는 지역에서 2개의 조직이 있었대요. 그 범죄 조직이. 근데 한 조직이 다른 조직의 그 조직원들을 죽이러 가는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낫, 뭐 칼, 뭐 등등 흉기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이고 싶은 그 2명이 어느 숙박업소에 몇 호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301호를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해요. 들어가자마자 일부러 반항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려고 불을 켜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 이불 모양은 이제 보이니까 막 찍은 거야. 칼로 쑤시고 낫으로 찍고 막 이제 그 2명 있었거든. 납불사. 그들은 경쟁 조직원이 아니었어요. 방호수를 잘못 찾아간 거야. 관광객이었어요. 예.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총론에서 이제 배우는 객체의 착오란 말이 나와요. 사람을 헷갈렸다. 이런 논점. 초심자는 그냥 그 스토리만 듣고 끝내세요, 그냥. 이건 중수 이상들. 객체 착오라고 해서 여행객을 경쟁 조직원으로 생각하고 죽였을 때, 오해했을 때, 그때도 살인고의를 인정하느냐? 이건 어느 사람도 딴지거는 학설이 없어요. 인정하자, 이거는. 사람 죽이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살인고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가 문제 또 있냐면, 한 사람은 즉사했고요. 한 사람은 이제 여러 군데 막 천공이란 말이 의학 용어인데 뚫렸다는 거야. 구멍이 난 거야. 칼로 찔리고 나서 찔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살려냈어. 배 가르고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창자나 이런 데 안에 음식물이나 이제 대변 이런 게 나오잖아. 당연히 썩지. 복막염으로 돼서 폐혈증으로 보통 죽어요. 근데 이걸 빨리 가서 그걸 다 세척해내고 항생제 투여하고 그러면 살 수 있거든. 이제 복부에서 이제 물론 여러 번 찍으면 과다출혈로 죽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 가장 죽기 좋은 위치가 간하고 이 췌장 쪽이거든. 나머지 위장, 소장, 대장은 뚫려도 가서 치료하면 살 수 있어요. 그 과다출혈되기 전에 또 이게 염증으로 바뀌기 전에 살려냈어. 살려냈는데 자 병문안 온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여기 뚫려 있으니까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 링거만 맞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병문안 온 사람들이 김밥하고 콜라 먹다가 남기고 한 걸 보니까 너무 좀 못 참고 그걸 먹은 거야. 어떻게 되겠어 이제 세균 감염이 시작돼. 그래서 그 세균이 그 상처를 통해서 혈관으로 들어가지고 그 세균이 이제 면역력도 이제 떨어진 상태면 쫙 퍼지거든. 그래서 죽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폐혈증이라고 그래. 피 안에 세균이 쫙 번져가지고.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혈증이 와요. 피부터 막 썩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죽은 거야. 그러면은 뭐가 또 문제되냐면 인과관계, 원인 결과. 아까 왜 객관적 수용권 중에서 행위 결과 인과관계 이건 때문에다라고 했잖아. 얘들이 과연 그 칼로 또 낫으로 찔렀기 때문에 꼭 죽은 것을 볼 수 있겠느냐. 이거는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김밥 콜라를 먹고 죽었는데 이렇게 그게 논점이 된 거지. 근데 이제 그쪽 변호인,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이거는 얘들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살인 미수로 갑시다. 이렇게 주장한 거지. 근데 우리 대법원은 결국은 우리가 김밥 콜라만 먹고는 죽지 않는데 보통 사람이면은 니들 때문에 이게 천공이 돼서 죽은 거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어떤 피해자의 과실 이런 게 개입되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예. 또 객체착오라는 그런 이제 논점도 있고 김밥 콜라 사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살인 고의는 당연히 인정되지. 아까 왜 죽이러 갔잖아.
고의만 따지면 살인고의 인정됐고 또 살인죄가 됐다는 얘기는 또 살인미수가 됐다는 얘기는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지문에서 살인고의는 인정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살인죄로 갔지. 우리 고의 없으면 이제 원칙적으로 죄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과실범 9개 빼고는. 그지? 예. 그랬더니 요거 에피소드. 제가 한번 이제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요. 카페에다 글을 썼어요. 이제 좀 쪽팔린 얘기인데 치루라고 거기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저 카페에다 이제 좀 어디 병원에 좀 입원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 김밥 콜라 사가지고 갈게요. 막 장난을 치더라고. 다음에 5번. 5번은 이제 사건명 주교사 사건이라고 해서 주호영이라는 이름의 인천체육교사예요. 이 사람은 도박을 좋아합니다. 또 좀 이제 문란한 사람이에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애인들이 다 얘가 이제 인천 중학교 체육교사거든. 애인들이 있었는데 애인이 아니라 애인들이야. 여중생 여고생들이야. 그 여고생은 중학교 때 만난 애가 이제 고등학교 간 거지. 맞죠? 예. 그다음에 도박도 좋아하고 도박 때문에 이제 빚이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그 빚을 갖다가 감당할 수 없으니 중학교 남학생을 유괴한 거야. 먼저 첫 번째 유인해가지고 자기 아파트로 가서 얘를 이제 소리 지를 수 없게 재갈을 물리고 그다음에 포박하고 동업각에 팔다리에다 묶은 다음에 이 담요를 덮어놨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돈 요구를 하는데 자기 목소리를 하면 금방 탈원할까봐 애인인 여고생한테 시킨 거야. 돈 요구를. 그때가 오래전이라 대통령을 하시던 분이 누구냐면 전두환 장군이었어요. 이제 전두환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이제 뉴스에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유괴범은 만약에 그 아이를 무사히 풀어주면 절대 수사 안 하고 내 대통령이 책임지다. 저기 수사도 안 하고 체포하지 않겠다. 풀어줘라. 근데 만약에 애가 잘못되면 지구 끝까지 뒤져서라도 이제 찾아가서라도 어떤 이제 아주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다라고 딱 얘기해요. 근데 이미 그때 죽었어. 근데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탈진했을 거 아니야. 이제 먹지도 못하고 이제 묶여 있고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주교사라는 사람이 담요를 딱 열어봤더니 얼굴 보기도 좀 미안하잖아, 집단에는. 그래서 딱 그러는데 얘가 이미 눈이 뒤집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라 바카스를 가져가서 정신 차리라고 이제 입에다 흘렸는데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쭉 흘리고. 근데도 다시 덮은 거야. 자, 이때 얘의 심정. 죽어도 할 수 없다. 바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살인고는 인정됐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미필적 고의였고. 근데 어떻게 체포됐냐면, 얘가 아까 왜 문란하기 때문에 이제 애인들이라고 했잖아. 애인끼리 이제 서로 막 경쟁하다가 이제 밀려난 여고생이 있었어. 얘한테 이제 버림받은. 얘가 화가 나서 그걸 알고 신고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재판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서슬시퍼런 이제 군부 통치 시대라, 말 그대로 군부 독재 시대라 군부대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졸라 맞고 고문당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재판은 받고 죽었나 또 바로 죽었나 이렇게 아주 끔찍하게 죽여버렸어요. 다음 6번. 갑은 조카인 10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이제 저수지로 데려갔다가 얘가 미끄러져서 빠지니까 구조하지 않은 삼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죽인 거야? 죽는 걸 방치한 거야? 방치지? 이걸 뭐라고 불러? 부작위 살인이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면 나중에 배우는 부작위 살인의 대표적 판례고, 구조 안 한 게 이제 살인이 되는. 근데 어떻게 하면 살인이 되는지 아무나 되진 않아. 일반 행인이 구조 안 했다고 해서 부작위 살인이 되지 않거든. 그 논점은 이제 총론 쪽에서 배울 거야. 그리고 이제 자, 그럼 살인죄가 일단 됐잖아. 부작위로 안 하는 거로. 그 살인고의는 인정된 거 안 된 거야? 고의가 인정됐으니까 부작위 살인죄가 됐지. 안 그러면 이제 뭐 과실치사가 됐겠지. 고의가 없었다면은. 유산 노리고 죽인 거야.
그 조카를. 왜냐면 이제 형하고 형수가 사고로 죽고 그 어린 조카가 유산을 많이 상속받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조카가 죽으면 다시 예, 그 당시에는 그 남은 혈육인 삼촌이 유산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거든. 예. 근데 지금은 민법이 지금 개정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형제들은 이제 상속 못 받는 거로. 그래서 이제 저기 뭐냐 직계 여기들만 받는 거로 좀 민법을 좀 개정 중이에요. 예. 그럼 이제 상속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국가가 가져갑니다. 7번 갑은 형수인 A를 죽일 의도로 이미 거기서 끝났어. 죽일 의도 살인고의 인정되지. 근데 이 사건은 어떤 논점이 있냐면 형수를 죽이려고 소나무몽둥이 이런 거로 있는 힘껏 머리를 내리쳤는데 형수는 본능적으로 어떤 타격이 날라면 어떻게 돼? 피하지. 얻고 있던 그 어린 조카가 대신 맞고 죽은 거야. 이것도 지금 많이 나와 이거. 이런 것을 이제 총론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빗나간 거지. 그 조카를 아까 여기 저기 김밥 콜라 사건에서는 여행객을 그 경쟁 직원으로 오해했잖아. 아예 오해한 거고 오인한 거고.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조카를 형수로 오해한 건 아니지. 제대로 형수를 향해서 날렸어. 근데 타격이 빗나갔지. 그 타격의 차고 또 같은 말로 방법의 착오라고 부르는 사례예요. 이때도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하냐? 죽은 조카에 대한 살인죄로 그대로 갑니다. 조카에 대한 살인고의가 있는 거로 봐버려요. 원래 얘는 형수 죽이려고 그랬지만 예. 총론에서 배웁니다.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아요. 심장을 절단냈다 이거는 칼로 쑤셔가지고 살인고를 봐야지. 또 목에 대한 공격, 목을 조르거나 목을 베거나 살인고로 가야겠지. 최대급소잖아. 심장하고 뇌하고 뭐 목은. 그다음에 9번은 이제 이것도 쉬운데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강도가 이제 이것도 이 범인은 휴가 나온 육군 그 장교야. 근데 술 먹고 좀 이게 술 취해가지고 강도하러 들어갔어 지금. 그나마 강도 끝나고 나서 신고 못하게 한답시고 이제 베개로 질사시켜버렸던 사건. 거기 보면 이제 팔다리가 축 늘어졌는데 사지가 늘어졌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살인고로 본다는 거. 10번은 설골. 요 혀설자인데 여기 있는 뼈 여기 좀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 길로틴 초크란 말 혹시 이종혁 비주하면 알 텐데.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 상대방 저기를 잡아가지고 목을 이렇게 잡아서 내 치중까지 해서 꺾어버리는 거. 미군이 우리나라 사람을 그렇게 죽인 거야. 목을 부러뜨린 거야 그냥. 살인고의로 보고. 11번은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그것도 특수부대 무술교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유디유나 영화 아저씨 그게 배경된 게 저기 유디유거든. 유디유라고 혹시 들어봤니? HID는 이제 그 주로 육상 쪽에서 그 북파 공작하는 거고 유디유는 이제 해상 쪽으로 하는 북파 공작 저 부대예요. 아저씨는 유디유를 모델로 해서 그 나온 저기로 그린 거야, 설정한 거야. 거기서 뭐 엄청 뭐 무술 잘하는 거로 나오죠. 거기서 그 중에서도 그 원빈은 그 아저씨 주인공 원빈은 거기서 무술 교육관 있잖아. 거기 그 사람 같은 사람이야. 엄청난 이제 전투력의 소유자. 근데 상황은 또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한 이제 여성을 하고 이제 사귀다가 여성한테 이제 저기 돈을 왕창 빌린 다음에 도망간 거야. 여자는 이중의 배신감을 느끼지. 자기를 갖고 놀았다는 느낌. 돈까지. 열이 받아서 이제 찾다가 어떻게 또 찾아냈어. 근데 그 상황은 여름이었고 이 남자는 어떻게 그 특수부대 무술교관은 어떻게 자고 있냐면 빨개벗고 큰 데쳐 자고 있다가 드르렁거리면서. 근데 이제 여자분이 문을 딱 여니까 남자가 이렇게 딱 누워있는데 다리를 벌리고 누워있으니까 그게 축 늘어진 파이어 에그 그다음에 그 앞에 이제 매직 스틱 여기 달려있잖아 그 안에. 근데 열 받으니까 그 남자의 그 파이어 에그 거기를 딱 잡고 땡기면서 이 새끼야 여기서 못 찾을 줄 아냐 이런 성이야. 근데 여자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알지. 거기가 얼마나 아픈 곳인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 직접 타격받지 않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련을 하든 시합 나가든 이제 뭐 타격 그런 거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로킥을 갖다가 제대로 이제 딱 맞잖아. 어쩔 때는 이게 두 개잖아. 이게 그 에그가 팅 붙여 그 자체로 쓰러져요. 이렇게 돼. 저항 못하고 그러죠. 이게 레프리 스탑하고 그 정도야. 근데 그걸 당겼으니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픈지 알지. 예,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18년이면서 목을 친 거야. 그때 무술의 방법으로 울 때 여기를 가겠다. 근데 어느 정도로 이게 힘이 세냐면 워낙 이제 전투력도 센 데다가 이 고통 때문에 순간 아드레날린이 분비될 거거든. 그 순간적으로 힘이 세져요. 아드레날린은. 그래서 이게 파열돼요. 그 정도면 계획적은 아니더라도 우발적 확 올라와서 살인권이 있다라고 한 거고 살인이 비비적고 인정하고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사실은 저기 그 시합 나고 그럴 때는 플라스틱으로 된 보호대를 차고 나거든. 그 트렁크 팬츠 또는 트렁크 안에. 그래도 맞으면 그 충격에 파동에 띵 해가지고 저건데. 그래서 어떤 격투에서 실전 격투나 이런 데서 진정한 약점 없애려고 그러면 거세야 돼. 그게 안전한 거야. 실제로.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비겁하게 이제 상대방의 어떤 이제 그 최대 급소를 쳤는데 맞고 씌고 있으면서 없어 이 개새끼 하면서 이제 쳐버리면 아주 반전이지 반전. 그래서 이제 오래된 영화 홍콩 영화 중에 동방불패라는 영화가 있거든. 그래서 최고수는 여성이 돼버려. 나중에 그 무공을 닦으면 급소 없어지는 거지. 네. 서로 경찰 강력계 형사 지망하고 그러신 분들 반농담 삼아 만약에 그런 위험을 없애려고 그러면 거세하세요. 쓸 데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면. 예. 다음에 급소만 안 하면 더 느는 거지 뭐. 12번은 저기 그 강도죄에서 얘기할게. 이게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 강도 살인으로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제사상 이익을 누렸으니까 우리 희한하게도 계속 보통 살인으로 가고 있어요. 보험금 살인. 그러면 최근에 왜 그 익사시킨 거 왜 그것도 보험금 노린 거잖아. 살인이야 그냥. 강도 살인으로 안 가고. 13번은 너무 쉬워. 그 계모가 소풍 가자고 전처 딸을 데리고 산에 가서 스카프로 목 조른 거야. 짐은 안 묻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가 쓰러지니까 왔는데 다행히 기절만 했어. 그래서 살아 내려왔어. 죄명은 뭐가 될까? 살인? 미수. 그렇죠. 살인 미수가 된 것도 결국 살인 고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시작했다. 근데 실패했다. 이게 살인 미수거든. 14번은 이건 술 취해가지고 시위대 중에 한 명이 이제 시외버스를 탈취해가지고 그 육중한 그거로 50km로 전위경들을 깔아 죽여놓고 난 죽일 생각 없었다. 세워 젖가는 얘기죠. 예. 믿습니까 그거를? 예. 이러면 형량 더 세져요. 이 새끼 반성도 안 한다 이거.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내일은 내가 이제 수원 강의 가는 날이니까 이제 저기 목요일 날 오늘 화요일이지? 목요일 날 이제 보도록 하자. 그래서 자 수고들 했고 이제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강으로 만난 분들은 이제 오늘 강의를 수요일 날 보실 거고 그다음에 목요일 강의는 금요일 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하여튼 이제 우리 저랑 인연을 맺으신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만나는 이 시간 동안에 최대한의 효율을 갖고 또 최대한의 좋은 결과를 갖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참 그 4교시 하려다가 제가 이제 오늘 첫날이라고 이제 또 청강생도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이제 좀 갇혀 있고 이것도 최근에 산 옷이에요. 좀 예전 옷들이 좀 허리가 안 맞아가지고 구두까지 신고 왔는데 이제 한 몇 년 안 신던 구두 신으니까 지금 발이 아파가지고 서 있지 못하겠어요. 예. 또 이제 너무 설레이고 또 이제 그 기대감에 또 이제 입맛도 없어서 밥도 조금밖에 먹었더니 배도 고프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양질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